오늘은 몸신 대신 거울부터 찾은 김옥원 한의사. 요즘에 동안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50대처럼 안 보이죠? 얼굴이 젊은 것도 좋지만 진짜 젊어야 하는 것은 혈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혈관의 나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혈관이 노화되는 현상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주름에는 신경 쓰면서도 혈관에 생긴 문제는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무심했던 혈관의 나이를 알아볼까 합니다. 긴장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담배도 안 피고 하니까 잘 나오지 않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혈관의 탄력성과 나이를 측정. 혈관의 나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혈관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노화가 시작되면 혈관에 지방물질이 쌓여 혈관의 탄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의 나이보다 혈관의 나이가 27살이나 연상? 지금 나이보다는 20년 정도 높게 나오셨는데 아닐 줄 알았는데 현재보다는 좀 높게 나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대가 바뀌어버렸네요. 30대가 나와가지고. 충격적이네요. 혈관의 나이가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혈관의 노화는요, 마치 이런 파이프가 오래된 것과 비슷합니다. 즉, 내벽에 기름때가 묻고 지질이 쌓이고요. 또 이 혈관 자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딱딱해지게 됩니다. 혈관에 쌓인 노폐물은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몸 곳곳에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발병하는 질병 17만여 가지 중 90%가 혈관과 관련이 있을 정도.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사망의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이런 장기들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썩게 되겠죠. 사람이 의식불명에 빠지고 아마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 있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혈관 질환을 꿋꿋하게 이겨낸 오늘의 몸신.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남다른 비법이 있다는데요. 제일 많이 나갔을 때 36인치. 지금은 24. 혈관 속 묵은 기름까지 쏙 빼내고 몸신으로 거듭난 비결. 혈관의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혈관 청소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도 몸신을 찾아 김옥원 한의사가 떴습니다. 아이고 매미 소리.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진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아이고 몸신은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질 않는데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김옥원 한의사 발걸음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드디어 몸신을 발견한 걸까요? 헛것을 봤습니다. 하도 더워서 헛것을 봤어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아니 저기 설마 귀신을 본 건 아니겠죠? 김옥원 사전에 포기란 없다. 궁은 구석구석 샅샅이 찾는데 저기 범상치 않는 두 분 계시다. 오이고 금방 중국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분들이 정말 몸신일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두 분 보니까 아이고 이 자세가 이거 범상치 않습니다. 국각기공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심근경색을 이겨낸 혈관건강 몸신입니다. 심근경색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정용수 몸신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국학기공 체조를 하는데요. 심근경색 후유증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기공 수련을 하면은 기운을 느끼면서 동작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팔을 가볍게 옆으로 들어올리신 다음에 하늘로 뻗어 올리시면서 내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시고 이렇게 호랑이 자세입니다. 이거는 호랑이 발톱처럼. 국학기공 체조는 호흡 조절과 정신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요. 들어주시면서 오른발을 쭉 뻗어주십니다. 그렇지 잠시 유지. 아 이거 진짜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두 분이 맨발로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코피가 자주 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 땅을 밟고 맨발로 이렇게 수련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코피도 먹고 혈액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게 언제였습니까? 2003년도에 제가 그 유전적인 요인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쓰러졌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신경경색이 걷는 게 실제로 보면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초기에 유산기가 좀 있어갖고 집에서 이렇게 안정을 취하라고 하던 때에 또 그때 닥친 일이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고요. 근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심근경색의 원인은 과도하게 높은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때가 벌써 13년 전. 현재 몸신의 혈관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또 좀 많이 궁금하네요. 콜레스테롤은 모두 5종류인데요. 그중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신의 건강을 위협한 주범은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을 비좁게 만드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봤을 때는 전체 콜레스테롤도 그렇고 LDL 콜레스테롤을 봤을 때도 LDL 콜레스테롤하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311이네요. 아주 위험한 상태셨네요. 당시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 가족성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안 해도 원래 이렇게 많이 높고 그 배출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한다고 해왔는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혈색소나 어떤 백혈구수, 적혈구수나 이런 것 그리고 혈소판 같은 것은 정상 범위예요. LDL 콜레스테롤 100 이하가 되는 게 가장 적절한데 98이어서 적절히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전체 콜레스테롤 약 199 정도로 감소되었고 또 LDL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 내에서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약을 끊고서도 이 정도의 수치를 유지한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다른 방면으로 잘 관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근경색을 극복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성공. 역시 몸신답습니다. 쓰러졌을 당시 몸신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이 아직도 집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약입니까? 네, 이게 제가 전에 먹던 약입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드셨어요? 제가 그때 쓰러지고 난 뒤 먹던 이거는 그 심장약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그 약을 안 먹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 약들은 전부 끊은 상태입니다. 이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11년도 5월 26일자. 아이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근데 이 약을 왜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런 경각심을 또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저도 놀랍니다. 이만한 약을 먹었었는지. 평생 또 이 많은 약들을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몸에 좋은 건강 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된 거죠. 심근경색을 이겨낸 첫 번째 비법은 주방에 있다는데.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디 보자. 가침없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여는 김옥원 한의사. 주방에 숨어있는 비법이라면 당연히 음식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만 밑반찬과 과일들로 빼곡하네요.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싱크대 공략? 어제 몸신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죠? 양념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다 봤는데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접시입니다. 어라? 평범해 보이는 이 접시 한 장으로 어떻게 심근경색을 이겨냈다는 건지. 선생님, 그럼 이게 혈관 건강의 비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접시를 손바닥에 올린 다음 돌리고 네, 이게 바로 접시 돌리기입니다. 유연하시는데요? 이야, 접시와 손바닥이 하나가 된 것처럼 떨어뜨리지 않고 돌리는 것이 포인트. 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접시가. 떨어뜨리지 않고 팔자를 그려주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쭉 뻗으면서 해주면 이게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게 6대 관절이 움직이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팔자를 꼭 그려야 됩니까? 팔자를 그리면서 제 팔자도 펴집니다.
관절의 회전 운동을 돕는 동시에 몸의 중심과 균형까지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접시 돌리기 운동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운동하기 전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리고 군대 체조의 대명사 PT 체조를 2분 동안 실시한 다음 다시 한번 체열을 측정한 결과 팔과 다리를 중심으로 체열이 상승. 오호, PT 체조로 달아오른 몸이 식기를 기다렸다. 접시를 돌립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그런 다음 다시 체열을 측정하니 오, 전신의 온도가 골고루 올라 있네요. PT 체조보다 접시를 돌렸을 때 체열 상승의 폭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체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접시 돌리기가 오히려 더 크게 체열이 상승하였는데요. 이 같은 효과는 전신의 근육, 인대가 모두 사용된 것이 바로 큰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접시 돌리기 운동은 그 자체가 관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을 쓰면서 체열이 상승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돌리면서 접시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팔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김옥원 한의사가 도전을 해보는데 어째 아이고 다시. 아이, 참 깜짝 놀랐네. 접시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 자세는 어설프지만 한 바퀴 돌리는 대성공. 이야, 부드럽다. 오, 선생님보다 더 부드러운데 이거? 이야, 호흡이 척척 박자까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접시 돌리는 모습까지 똑 닮았네 그냥. 아니, 우리 남편분 처음에 이거 접시 돌리기 할 때 접시 많이 깨먹었죠? 그걸로 건강을 찾는다니까 그냥 적극 밀어줬죠.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도와줘서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고요. 지금 온 가족이 전부 접시 돌리기 선수가 됐습니다. 작은 딸이 있는데 딸도 접시를 굉장히 잘 돌리거든요. 남편 쓰러졌을 때 제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커갖고. 아연 학생도 접시 돌리기 할 줄 알아? 엄마 아빠랑 같이 운동하면서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잘 돌려요. 그래, 한번 해봐요 그럼. 청출어람이라 했던가. 오호호호, 아빠한테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접시 돌리는 솜씨가 몸신 못지않은 수준급입니다. 아니, 따지기 더 찾아봐요. 제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10점 드립니다. 이거 하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쉬운데도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그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배탈이 나셨나? 배꼽 근처를 자꾸 누르는 몸신. 요즘에 제가 푹 빠져있는 건강 운동법이 있는데요. 배꼽 주변을 꾹꾹 눌러주는 운동입니다. 아예 배꼽 전용 기구까지 장만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 요상하게 생긴 요 물건이 뭡니까? 망치 같기도 하고. 양쪽에 손잡이처럼 잡으시고요. 배꼽 주변에 대고 너무 세지 않게 가볍게 리듬을 주면서 호흡은 편안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꼽을 조금만 누르다 보면 사실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어서서 또 하시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 해봅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렇게 진동을 주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 몇 분 정도 하는 겁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씩.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한 5분씩 자주 해주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꼽 주변에는 림프절이라는 것이 충분하게 배열되고 있는데요. 이 림프절을 자극하게 되면은 체열도 높아지게 되겠지만은 동시에 면역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주 해주게 되면은 깊숙이 있는 장관들의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도 높이고 장관 운동도 높이는 아주 일거이득의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배꼽의 주변에는 소화기관과 순환기관 등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 기관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배꼽 주변의 장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몸신이 어렵게 구한 보물이 있다는데요. 앙증맞은 잎을 자랑하는 황칠나무 묘목입니다. 이야, 이걸 진시황도 못 구했는 황칠나무를 구하셨네요. 황칠나무에 대해 중국의 전통의학 서적인 본초 강목에선 심신의 피로를 풀고 해독작용이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포닌이 풍부해서 인삼나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이 황칠나무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약효가 있는 황칠나무는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자생한다고 하네요. 정용수 몸씨는 황칠나무 차를 끓일 때 잘 말린 잎도 함께 넣는데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준다고 알려진 타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너무 귀해 왕실에서만 먹었던 건강식품이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황칠나무 차 완성! 야, 이 색깔만 봐도 딱 네. 황칠나무 황금색이 탁 나타나네요. 네, 향기도 참 좋습니다. 은은하네요. 아주 입에 그냥 감도는 게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몸에 따뜻한 열기가 이렇게 확 퍼지면서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 혈중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또 중성지방의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셀레늄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과 또 살균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체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황칠나무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심혈관 관련 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보니까 술도 먹지 말고 기름진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도 먹지 마라 그러고 제가 면 음식을 특히 좋아하는데 국수를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 면 좋아하는 사람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그 국수 음식이 있거든요. 몸신에게 허락된 특별한 국수가 있다? 아내와 함께 등장하는 국수.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국수 같진 않아 보이는데. 예? 자, 이것이 제 전용 국수입니다. 이거 왜 큰 참외를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참외는 아니고요. 이름하야 국수 호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호박이 국수로 변신하는 마법이 시작될 텐데요. 우선 국수 호박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자, 보세요. 속이 꽉 차 있죠? 그런 다음 이걸 숟가락을 이용해서 씨를 포함해 국수 호박의 속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손질된 국수 호박을 넣고 삶기 시작하는데요. 속이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충분히 잘 삶아준 뒤 찬물에 담가서 열기를 식혀주면 국수를 뽑을 준비 완료! 국수 호박의 껍질을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호박 안에 숨어있던 탱글탱글한 국수 면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스파게티 호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데요. 모든 면 요리의 면을 국수 호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호박이 국수로? 아주 고운 국수가락이 됐네요. 오늘은 여름에 즐기는 별미 비빔국수가 어떨까요? 자,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버무려 주기만 하면 손쉽게 완성! 어때요? 참 쉽죠?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는 건강한 비빔국수입니다. 야, 희한한데요. 아주 호박에서 국수가 나오다니. 호박으로 만든 국수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진짜. 일단 색깔부터 구미가 당기네요. 구미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밀가루로 만든 일반 국수의 경우 100g에 368kcal인데 반해 국수 호박은 100g에 30kcal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맛은 어때요? 이게 식이섬유 덩어리입니다. 식이섬유 덩어리라. 밀가루 음식 멀리해야 될 분들 있잖아요. 혈관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호박국수 드시면 딱 안수 맞춤이겠어요. 아니, 사모님 어떻게 알고 남편분 챙겨주게 됐습니까? 남편이 워낙 국수를 좋아해서요. 이렇게 간간히 해주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도 챙기고 또 이게 맛도 좋고 그래서 저 같은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음식입니다. 아, 그러네요. 특히 국수 호박의 노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혈관의 노화 예방을 돕는다고 합니다. 정용수 몸신의 마지막 비법, 요즘 가장 애용하는 비법이라고 하는데 어디 보자.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기 위해 하루에 3번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야, 이게 색색의 알갱이가 고운데요. 이게 뭔가요? 꿀벌이 채취한 꽃가루라고 해서 비폴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화분인데요, 이게. 혈관에 좋다면 놓칠 수 없다. 일단 뭐 먹고 보는 기목은 아니사. 맛이 어때요? 풋내가 나는 듯 하면서도 달콤하네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그래서 비폴렌은 꿀벌이 자신의 타액과 미세한 꽃가루를 뭉쳐서 만든 작은 덩어리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가벼울 경에 몸신자를 써서 경신이라 기록하며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 옛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미용과 체력 증진을 위해 즐겨 먹었던 식품으로도 유명하죠. 이 비폴렌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그리고 엽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나 피부 건강에 좋고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모을 때 뒷다리에 움푹 파여진 꽃가루 바구니에 수많은 꽃가루 알갱이를 함께 수집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비폴렌이 로얄 젤리의 주요 성분이라고 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비폴렌이 체중 조절은 물론 간의 지방질 함량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비폴렌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루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루틴 성분은요, 모세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또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기 때문에 혈관의 노화 또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달콤한 꿀을 섞어 먹는 게 정영수 몸신의 비법.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꿀은 비폴렌과 찰떡맛. 두 가지 모두 꿀벌이 인간한테 선사한 귀한 선물이라 할 수 있겠네요. 화분을 꿀과 함께 섞으니까 풋내가 사라지고 달콤한 것이 은은합니다. 벌꿀에 칼륨 성분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요. 단게 먹고 싶을 때 제가 이 꿀 섞어서 비폴렌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때는 꿀과 함께 섞어 드시면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영수 몸신이 심근경색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법. 혈관에 노폐물이 쌓일 틈이 없도록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하죠. 황칠나무차와 국수호박과 같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이 몸신의 두 번째 비법. 혈관에 기름이 끼지 않도록 돕는 비폴렌을 꾸준히 섭취한 것도 몸신의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부위에 따라 다양한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원인,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자칫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버거시경도 말초혈관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모든 혈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또한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 스트레스와 싸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잉되는 것이 문제다. 몸에 노폐물을 쌓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HDL 콜레스테롤이 이 녀석들을 간으로 운반해서 분해하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을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알려진 과자들의 성분 분석표인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 몸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데 원래 합성하는 것은 70에서 80%까지 체내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먹은 콜레스테롤은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설탕이라든지 포화지방 자체는 오히려 기름으로 축적되면서 체내 콜레스테롤 함유량을 오히려 높여서 심혈관 질환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서 발표한 포화지방산의 체내 흡수율을 나타내는 CSI 수치를 살펴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 체내 콜레스테롤까지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달걀도 오해를 풀 수 있게 됐죠. 오히려 달걀 안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개까지 먹어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은 없고 콜레스테롤이 다만 높은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무조건 경계하는 건 금물. 정확한 정보와 함께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통해본 적 서해본 적. 이번에는 두 번째 몸신을 찾아 출동한 김옥원 한의사.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관리에 한창인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우리가 만나야 할 몸신인데요. 야, 이거 진짜 여기는 몸신이 바글바글한데. 아니, 혈관 건강에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 많은데 어떻게 찾아야 돼? 그쵸? 이번엔 그럼 특별히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1967년 우리 몸신의 생일이에요. 예. 나이가 50이네요. 제 나이가 52이니까 내보다 2살 어린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가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이가 50 안 되세요? 아니에요. 저 나이 60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50처럼 돼 보입니다. 아, 이거 저는. 아, 이거 아닙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운동하시는데. 예.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0 아닙니까? 40입니다. 딱 한 살 모자리네.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까? 예. 나이가 50입니까? 저는 30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몸신 찾기 정말 힘드네요. 아유. 몸신의 나이는 올해 50.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네요. 원장님, 몸신을 안 물어보세요. 예? 아, 지금 우리 몸신 있지 않습니까? 67년생을 찾는 거예요. 지금 아가씨는 20대처럼 보여요. 아, 저 50살이에요. 아, 저 50살이에요. 50살이라고요? 김목은 안희서보다 2살이 아니라 20살도 넘게 어려 보이는데요?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어디 한번. 1967년. 야, 초특급 동안입니다. 오늘의 몸신 찾았습니다. 네, 오늘의 몸신 조영선입니다. 최강 동안을 자랑하는 조영선 몸신. 혈관까지 발랄한 청춘이랍니다. 오늘의 몸신이 동안 몸신이 아니고 혈관 건강 몸신이거든요. 혈관도 건강하십니까? 아, 제가 몸만 젊은 게 아니라 혈관 나이도 젊어요. 자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자신 있어요. 혈관이 건강한지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1967년이요. 17년이요. 자, 드디어 최강 동안도 피해갈 수 없는 본격 검증의 시간. 혈관 나이 검사인데요. 그 말초혈관에서 나타나는 맥박의 파형을 분석해서 혈관의 탄성도를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긴장하셨어요. 혈관의 나이가 곧 건강에 척도할 수 있는데 과연 몸신의 혈관 나이는? 와, 혈관 나이가요. 50대신데 5년이 젊은 45세로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럼 얼굴도 동안이고 혈관도 동안인데 그 비법이 뭡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예. 네. 아, 조 선생님, 네.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 저의 아들이에요. 아들요? 네. 밖에 나가면은 애인이라는 소리 듣겠어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듣겠죠. 네, 애인이냐 아니면 혹은 누나냐.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나쁩니까? 저는 기분이 안 좋기보다는 네. 오히려 기분이 좋았죠. 처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시고 예.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아이 낳고 한 25kg 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뚱뚱했었거든요. 이렇게요? 네. 그때는 제가 좋아했던 게 과자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서 굉장히 뚱뚱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살도 많이 찌시고 누워만 계셔서 제가 이제 설거지도 제가 스스로 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한테 500원을 주시면서 출산 이후 불어난 체중 때문에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던 몸신. 설상가상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필요 이상으로 지방 성분 물질이 존재하면서 혈관 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임신 출산으로 척추측만증과 고지혈증을 앓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운동 시작. 살만 빼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의 원인인 콜레스테롤까지 줄이는 게 몸신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만든 운동법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집안일을 할 때도 언제나 운동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걸레질 한 번을 해도 살이 쏙 빠질 수 있도록 자신만의 운동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노력 끝에 몸꽝 아줌마에서 S라인 몸짱으로 다시 태어난 몸신. 아, 이게 제가 옛날에 입던 바지거든요. 이게요? 네.
아니 이걸 입었다고요? 네. 와, 상상도 안 된다. 지금 허리 24인치예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최대 36인치. 아이고, 지금은 바지에 몸신 한 명 더 들어가도 되겠네. 이 몸매가 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살을 뺀 거예요? 1년 반 만에 예. 25kg를 뺐고요. 몸만 이렇게 건강해진 게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젊어졌거든요. 혈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운동이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네. 숨만 쉬어도 뱃살이 쏙쏙 빠지고 그리고 혈관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먼저 의자에 다리를 걸쳐서 반듯하게 누우실 거예요. 다리 아래쪽을 이렇게 걸치신 다음에 꼬리뼈를 들어서 복부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올려서 흉곽을 들어 올리면서 들이마시면 배가 쏙 들어가죠. 엉덩이는 그대로 떠 있어요. 후 내쉬면서도 복부의 긴장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네.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는 그거네요. 네, 그리고 빠른 호흡이 아니라 약간 느린 호흡이에요. 숨만 쉬어도 뱃살이 쏙 빠진다는데 가만히 있을 김옥원 한의사가 아니죠. 이거 복부에 힘이 팍팍 들어가네요. 네. 내장 지방이 확 하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이거 윗몸 이렇게 해가지고 내장 지방 없애는데 그거는 힘든데 이거는 복부의 근육에 힘이 가지면서 좋네요 이게. 저도 평소에 텔레비전 보면서 네. 이 운동하고 있어요. 누워서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이 힘든 사람들한테 특히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복식호흡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깊고 지속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좀 더 취할 수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호흡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호흡 방법을 통해서 몸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혈관성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몸신이 직접 개발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실 거예요. 팔도 들어 올리시고요. 똑같이 팔다리를 팔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최대한 크게 본인이 그릴 수 있는 팔자를 그리시면 되는데 한쪽으로 팔자 10개 그리셨으면 반대쪽으로 팔자 10개 그리시고요. 이른바 88 운동이라고요. 팔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숫자 8을 그리는 건데 누울 자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 제 혈관도 팔팔해지는 건가요? 그럼요. 보통 이제 다리 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동작을 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밤에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요? 이게 누워서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볼 게 아니네요.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우리 김옥원 한의사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또 있어요. 네. 으라차차 운동이라고요. 으라차차차차차 이거요. 네. 이거는 아니고 요거예요. 으라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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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저절로 몸을 움직이니까 저절로 으라차차 소리가 나오네요. 이 동작은 이제 어깨 관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깨 관절, 목 관절, 팔 관절까지 다 쓰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관에 그 도움을 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날씬한 몸매는 기본, 혈관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몸심표 운동.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발 너비를 살짝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내려가실 거예요. 이렇게 일단 내려가 보세요. 다리를 굽히지 마시고. 네. 네. 무릎은 피시는 게 포인트고요. 완전히 상체를 구부렸잖아요. 허리를 피세요. 자, 오른쪽 발 쪽으로 내려갑니다. 손이. 네. 혈관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인데 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이 뒷다리가 당겨가지고
오래 못 하겠습니다. 아, 원장님 유연성 좀 기르셔야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네. 다 이 운동보다 더 쉬운 운동이 있거든요. 예. 발을 이렇게 살짝 넓히시고요.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예. 그 상태에서 허리 숙이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실은 중독이네요. 쉽고 간단한 동작이지만 혈관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까지 함께 움직여주기 때문에 혈관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야, 이러다 우리 김옥원 한의사 30대 되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칭은 우리 혈류량이 이제 많아지고 또 혈관이 수축 이완되는 데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네. 또 내한테 줬으니까 이게 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손가락에서 할 수 있는 혈관 건강법, 지압법 가르쳐 드릴게요. 지압법이요? 네. 와, 그거 좋은데요? 그러니까 배워볼게요. 손가락 보시면은 여기 손톱 둥근 부분 있잖아요. 네. 끝나는 부위에서 여기서 쭉 선을 긋습니다. 여기 이제 끝 가장자리 모서리에서 선을 긋습니다. 그럼 여기 만나는 자리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은 정혈이라는 자리예요. 정혈. 손톱과 발톱이 자라는 곳에 자리 잡은 혈자리를 정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을 꾹꾹 눌러주면 모세혈관과 말초신경들이 자극돼 혈류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모세혈관이 많이 모이는 자리인데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혈관, 내혈관에 문제가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그시 눌러주면은 혈액순환도 되고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은 혈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앉아서 텔레보면서 눌러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하나, 둘, 셋. 뛰었다가 하나, 둘, 셋. 뛰었다가 하나, 둘, 셋. 자, 운동은 여기까지. 이제 조영선 몸신이 고지혈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법을 소개합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내온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주스입니까? 맛이 어떨지 일단 시원하게 갈증을 달래보는데 아, 이게 뭡니까? 냄새가 꽃향기가 나면서 주스 같기도 한데.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제가 비폴렌으로 만든 특별한 차예요. 꿀보리 자신의 타액과 미세한 꽃가루를 뭉쳐서 만든 것이 바로 비폴렌인데요. 세포의 성장과 발육에 유익한 40여 가지의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체내의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수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폴렌을 차로 저는 만들어요. 이렇게 차갑게 해서 먹는데 갈증 해소에도 좋고 그리고 혈관에 좋기 때문에 제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먹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예.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보통 사람들이 체중 관리한다고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체중 관리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닭가슴살 먹었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질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질리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맛있게 먹는 비법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닭가슴살을 한 입 크기로 먹을 만큼 1cm 두께로 비스듬하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닭가슴살에 소금과 후추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준 뒤 간이 벨 수 있도록 약 10분 동안 재워줍니다. 양파와 토마토는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발사믹 식초와 올리고당 그리고 후추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닭가슴살을 노릇노릇 구울 차례. 닭가슴살을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1분 30초 정도 중불에서 구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구운 닭가슴살 위에 채소를 살포시 올려준 다음 비폴렌을 마지막으로 그 위에 살짝 뿌려주시면 되세요. 비폴렌을 살짝 뿌려주면 다이어트는 물론이요 혈관 건강에도 좋은 닭가슴살 요리가 완성됩니다. 아,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리를 할 때 비폴렌은 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비폴렌의 경우는 가열을 하게 되면 영양 손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폴렌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같은 성분이 흡수나 영양 면에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그대로 드시는 것이 영양적으로 우수합니다. 입맛에 따라 싱싱한 채소를 고른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를 채 썬 채소 위에 골고루 뿌려주시고 여기에 비폴렌을 살짝 곁들이면 꽃향기가 폴폴 나는 싱그러운 그린 샐러드 완성! 혈관에 좋다고 알려진 레드비트와 토마토가 어우러진 몸신의 건강식! 퍽퍽
쫄깃한 닭가슴살을 질리지 않고 맛있게 먹기 위해 고민하는 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요리입니다. 원장님 맛이 어떠세요? 아유, 전체적으로 담백한데 비폴렌이 들어가서 그런지 씹을 때마다 달달한 맛이 있잖아요. 느껴져가지고 네. 아유 굉장히 조화로워요 음식이. 몸매는 날씬하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으로 혈관까지 튼튼하게 지켜주는 몸신의 밥상입니다. 토마토에는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루틴 성분이 풍부하고요. 레드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효능을 가진 토마토와 레드비트를 이 비폴렌과 함께 섭취를 하면 비폴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되는 섭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안의 비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폴렌으로 피부도 관리해요. 자, 먼저 비폴렌을 미지근한 물에 녹여줍니다. 약간 온도가 있으면 얘가 잘 녹아요. 빨리 녹죠, 찬물보다는. 그렇죠. 비폴렌을 녹인 물에다가 이렇게 마스크팩을 적셔요. 얼굴에 붙일 거라 흐르지 않도록 살짝 짜주고요. 요걸 이제 얼굴에다 붙이면 돼요.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이 여름 햇살에 지친 피부에 수분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각질이 쌓이지 않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인 다음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미온수로 세수를 하면 끝! 간단하죠? 비폴렌에는요, 또 비타민 A와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항노화 비타민이라고 할 만큼 피부의 잔주름을 없애주고 또 항산화 역할을 해서 각질 제거, 주름, 탄력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비타민 B군은 피부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벌이 주는 또 다른 선물, 꿀과 함께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꿀은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뭐 하세요? 아이고 좀 쉬고 있어요. 네. 날도 더우신데 네. 몸신 찾으러 다니시기 힘드시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국 방방을 다니니까 네. 기력이 좀 딸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된장 같은데? 네? 이게 비폴렌 발효 꿀이에요. 날도 더운데 무더위에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먹는 저만의 비법이에요. 이야, 색깔 좋네요. 맛이 어떠세요? 와, 맛이 달달하고 고소하면서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몸이 기운이 확 나고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맛도 맛이지만 원기회복에도 좋고요. 꼭 보양식 먹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네요. 원기 회복에 좋은 비폴렌 발효 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달콤한 꿀을 빈병에 붓고 1:1의 비율로 비폴렌을 넣어줍니다. 이때 비폴렌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저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실온에서 일주일 동안 놓아두면 비폴렌이 녹으면서 발효하게 됩니다. 최강 동안을 자랑하는 조영선 몸신, 혈관까지 젊은 그녀의 첫 번째 건강 비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체조와 스트레칭으로 내장 지방은 쏙쏙 빼고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하기. 조영선 몸신의 두 번째 비법,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폴렌을 이용해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비폴렌. 하지만 섭취하기 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벌꿀이나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 후에 숨소리가 거칠어지거나 얼굴이 붉어질 수 있으니 섭취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조금씩 양을 늘려서 먹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혈관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 콜레스테롤을 다스리는 지름길은 뭘까요? 꾸준한 운동은 기본,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맑고 깨끗하게 100세까지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출발 안 했어? 언제 올 건데?
네,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돈 벌어야지.